안녕하세요. 핑퐁 복화술사 이송비라고 합니다. 김라미 작가님의 언제 가장 즐거웠니? 일상 힐링 프로젝트 낭독 시작합니다. 괜찮아. 지금부터 찾아봐. 주위를 둘러보자. 취미가 평생 친구가 된 나를 잊고 살아가고 있었나. 눈앞이 새하얗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즐거웠던 순간이 떠오르지 않았을 때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지 않았어다. 혹시라도 지금 떠오르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말자. 지금부터 찾아보고 느껴보면 된다. 살아온 시간을 되짚어보면서 실마리를 찾게 된다. 어릴 때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든가, 어릴 때 너무나 즐겁게 했는데 지금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아예 새로운 것을 찾아본다면 설레임을 느낄 것이다. 조금만 둘러봐도 삶에서 즐거움을 찾고 자신을 소중히 다루려는 사람들이 보일 것이다. 무엇에 열광하는지, 무엇에 활력을 얻는지 이야기해보자.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될 수도 있다. 또는 정말로 평화롭고 평범하고 잔잔한 이야기를 듣게 될지도 모른다. 아주 사소하기도 하고 너무나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사람들을 활기차게 해주는 동력이 된다. 사소한 것, 아주 쉬운 것이어서 놀랄 수도 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이 있을 것이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찾기로 한 오늘이 중요하다. 나를 보살피지 않고 지냈을 수도 있다. 혼자가 아니다. 반려동물도 있고 반려식물도 있고 반려취미가 내가 살아가는 데에 힘이 된다. 이제 시작이다. 우와, 이제부터 시작이다. 다 함께 렛츠고! 온라인 취미 강좌부터 탐색해. 주위를 둘러보자. 취미가 평생 친구가 된 직장이든 아니든 시간이 없다. 나에게 투자할 시간이 부족하다. 일어나기 바쁘고 출근하기 바쁘고 출근시키기 바쁘고 학교 가기 바쁘다. 정신없이 하루를 살고 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 푹신한 침대에 푹 잠기고 싶다. 직장과 집 사이에 학원을 다니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 하고 싶었던 것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동네 미술학원을 검색해서 전화했다. 성인반은 없다는 말에 좌절했다. 요즘은 성인반을 운영하는 미술학원도 꽤 보인다. 내가 사는 동네, 내가 다니는 경로에 없을 뿐이다. 아파트 상가엔 온통 아이들 교육열에 생겨난 학원이 대부분이었다.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 문화센터도 좋은데 시간이 제한적인 직장인에게는 이마저도 그림의 떡이다. 집과 회사 외에서 시간을 보내기 부담스러웠다. 결국 온라인 취미 강좌를 알아봤다. 내가 찾은 곳은 공간을 초월한 온라인 학원이었다. 김동원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원 아트스쿨이라는 사이트에서 선긋기부터 배웠다. 벌써 10년 전이다. 내 작업실이 없어서 아파트 베란다에 재료와 이젤을 펼쳤다. 아이들 재우고 밤에 쪼그려 앉아 그렸다. 행복했다. 온라인으로 어떻게 그림 그리는 것을 배울까? 10년이나 지난 일인데도 아직도 신기해한다. 핸드폰은 카메라였고 내 눈과 발이 되어주었다.
그려서 찍고 올리면 선생님이 첨삭을 해주셨다. 선 그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미처 몰랐다. 손은 금세 까매졌고 내 맘과 달리 삐뚤빼뚤 깔끔하지 않았다. 선생님은 세세하게 봐주시고 용기를 주셨다. 선 긋기가 첫 과제였다. 선 긋기는 첫 만남이다. 기초가 되는 것이 선 긋기다. 쉽고 간단해 보여도 제일 중요하다. 선 긋는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사각사각 울렸다. 신경은 온통 연필과 종이 소리에 빠져 있었다. 그 고요 속의 연필 소리가 그립다. 초심이라고 한다면 선 긋는 순간일까? 선 긋기를 언제까지 해야 할지 선 긋고 사진 올리고 첨삭을 받았다. 꾀도 났다. 어서 잘 그리고 싶었다. 얼른 도형으로 넘어가고 싶어 근질근질했다. 사진 올리고 콩닥콩닥 숙제 검사받는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다. 선생님이 선 긋기에서 부족한 점, 개선할 점으로 어깨에 힘을 빼고 해보라고 도와주셨다. 옆에 없는데도 어떻게 내가 어깨에 힘주고 팔을 펴지 않고 하는 것을 알지? 신기했다. 세심하게 봐주시는구나 하며 감탄했다. 첫 과제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신뢰를 쌓는 과정이다. 앞으로의 배움이 어떻게 전개될지 보여주고 서로 원하는 바를 확인한다. 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를 보여주고 시도해 보게 하고 바로 잡아준다. 칭찬과 격려, 자극을 적절히 주고받는다. 배우고 익힐 때 첨삭은 굉장히 중요하다. 매우 엄격하면서도 세밀한 가르침을 받았다. 게다가 이해가 안 될 때는 다시 돌아가 되풀이한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고 잘 안 될 때는 다시 물어보면 된다. 멀리 돌아갈 수도 있는 길을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이정표 같다. 선긋기 과제를 패스했을 때 기뻤다. 선긋기 마스터가 된 양 의기양양해졌다. 대생을 배우는 과정에서 안 보이는 것을 보는 연습을 하게 되었다.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다. 사과를 예를 들면 어릴 때부터 사과는 동그라미에 움푹 팬 곳을 그린 후 꼭지를 그린다. 사과를 보지 않고도 그렇게 그리면 사과다. 그러면 사과 같다. 그러나 내 눈앞의 사과는 아니다. 내 눈앞의 사과는 내 눈과 사과 사이에 공기와 빛과 다른 사물들에 섞여 있다. 빛이 없으면 사과나 귤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이다. 빛이 보여주는 사과를 그려야 한다. 빛과 그림자만으로 사물을 담아내는 것이다. 나도 그렇다. 그림자가 없다면 빛도 없다. 그림자가 있으므로 나를 똑바로 보게 되는 것이다. 눈과 뇌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니 보고 배우는 수밖에 없다. 정육면체 9. 원뿔은 잘 그려진 그림을 보고 따라 그리는 것이었다. 실제로 사물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표현된 것을 관찰하고 재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그리 만만치 않다. 거기에 담긴 수많은 이론은 모르겠고 그저 보이는 대로 그려보는 것이다. 빛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에 반사가 일어나는지는 나중에 말해줘야 한다. 해보면서 직접 깨닫고 느끼고 손에 익히는 것이다. 그림을 보고 그리는 것과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것은 비슷하지만 다르다. 한번 2D화 된 것을 지면에 옮기는 것이긴 하지만 어떻게 선을 써야 하는지는 오롯이
내가 해석한다. 도형을 통해 배운 기본기를 사진을 보며 그려보는 것이다. 나뭇가지를 세밀하게 그려봤다. 커다란 덩어리보다 나뭇가지처럼 가느다랗고 세밀한 것에는 덜컥 겁이 났다. 마음에 들 때까지 그려보리라 했는데 선생님도 나도 동의할 만큼 나뭇가지가 지면에 표현되었을 때 너무나 기뻤다. 단순한 도형을 넘어 다양한 형태를 가진 오리와 물을 그리려니 내가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이제까지 그려왔던 것에서 전환되자 잠시 멈췄다. 달아오르다가 잠시 식힌 것이다. 늘 즐거울 수는 없는 법이다. 내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잘 그리고 싶은 열망이 있다고 해서 늘 신나는 것이 아니었다. 며칠 쉬고 찬찬히 살펴보며 숨을 가다듬고 도전 의지를 불태워야 한다.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자주 질문해야 한다. 특히 힘들고 지칠 때, 엉뚱한 욕심이 들어서 내 마음이 불편해질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인가? 꼼꼼히 들여다본다. 그러면 대체로 풀린다. 그림을 그릴 때도, 일을 할 때도, 아이들 돌볼 때도 적용된다. 본질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나의 상태는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물어보아야 중심을 잡을 수 있다. 그래야 억지로 하면서 지치는 일이 없다. 하고 싶다는 생각,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 그제야 하는 것이다. 검색하다가도 SNS를 보다가도 온라인 취미 사이트가 눈에 많이 띈다. 클래스 101, 스터디파이, 패스트 캔버스, 에어클래스, 타링 등 각종 온라인 강좌 사이트의 온라인 취미 강좌가 넘쳐난다. 그중 내 눈에 띈 것은 클래스 101이었다. 온라인 강좌인데다가 준비물까지 챙겨주기에 별도로 재료를 구매하러 가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에 매료되었다. 어쩌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자주 접했어 일 수도 있다. 즐거운 것 투성이다. 배우면 너무나 뿌듯할 것 투성이다. 그림, 재테크, 공예, 요리, 운동, 영상, 사진, 인문학 강좌, 자기관리 등 한두 가지 정도는 관심이 있을 만한 강좌가 계속 나온다. 관심 가는 대로 살펴보자. 꼭 강좌를 듣지 않아도 된다. 구매하지 않아도 살펴보면서 마음 편하게 지나쳐버리면 된다. 보다 보면 며칠 내내 떠오르는 것이 생길 수 있다. 꼭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취미가 손을 내밀 것이다. 그들의 홍보에 넘어가 보는 것도 괜찮다. 꼭 유료가 아니더라도 유튜브에서 잘 찾아보면 유료에 버금가는 강의를 만날 수 있다. 발품을 팔아야 하지만 유튜브에 수많은 정보가 있고 좋은 선생님도 만날 수 있다. 그 풍부함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나 여러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다. 선택지가 많으니 두고두고 내가 필요한 것을 배우려면 노력이 좀 필요하다. 유튜브는 공짜가 아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광고를 보고 나에게 맞는 걸 찾아 헤매는 시간이 필요하다. 유튜브로 어느 정도 배우다가 유료 강좌를 듣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정보의 바다에 빠져 다른 길로 셀 가능성도 열려 있다. 유튜브에서 배우고 싶은 것을 찾아보고 그것을 따라해 보기를 권한다. 처음엔 아이패드 사용법부터 배웠다. 직장 동료가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알려줬다. 애플 제품을 무척 사랑하는 그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필수 앱을 알려줬다. 유튜브로 사용법을 찾아보게 된 것도 애플 전문가인 동료가 알려준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열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배운 노하우가 유튜브 검색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즐겁게 영상으로 찍어서 나눌 줄 아는 사람을 유튜브에서 만나는 것 참 멋진 일이다. 그림 그리는 유료 수업에서도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프로크리에이트 사용법을 배운 것도 유튜브였다. 기본적인 기능부터 그림 그리는 방법까지 깊숙이 다룬 유튜브 영상이 많았다. 기능적인 것을 익히는 데에 무척 도움이 되었다. 각 작가님들마다의 개성이 담겨 있고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거라는 것도 깨달았다. 어쩌면 사전 과제는 이렇게 찾아보고 자신의 스타일을 찾아보라는 의미도 있지 않았을까. 앱을 켜는 법부터 배우고 따라해본다. 무료 영상을 보고 충분히 배울 수 있다. 그런데 돈을 내고 배우는 수업에서 좀 더 긴장하고 좀 더 진지하게 임한다. 그럴 만하다. 내 삶과 강사의 삶의 값이 들어있어서일 것이다. 아이패드로 드로잉을 처음 배울 때 클래스 101 수업을 뼈대로 삼았다. 수업을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에 사전 과제를 내주셨다. 아이패드 프로크리에이트 앱으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 유튜브를 찾아보았다. 골목집은 수업을 듣기 전에 스케치부터 해서 수업에서 배우면서 조금씩 완성해 나간 그림이다. 특히 이 그림에 애착이 간다. 첫 작품이자 수업을 들으면서 적용하여 그린 작품이라서 그럴 것이다. 정체되어 있던 내 그림 세계를 디지털에서 새로 시작하게 되었고 가능성을 보았다. 투박하지만 소박하고 담백하다. 프로크리에이트 앱으로 그리는 기초 지식이 없어서 사용법 익히랴, 스케치하랴, 뒤죽박죽이었다. 하지만 유튜브는 프로크리에이트를 예습할 수 있는 보물 창고이며 배움의 장이었다. 이렇게 첫 아이패드 작품은 자습으로 시작했다. 수업 듣기 전에 스케치하고 조금씩 틀을 갖추고 수업에서 배운 것을 적용해가며 실험하듯 그렸다. 마치 드로잉 연구원이라도 된 느낌?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씩 더하고 빼면서 완성도를 높여나갔다. 쉽게 그린 것보다는 고민의 흔적이 있는 것. 유레카를 외치는 순간을 간직한 것에 애착이 간다. 아이패드와 애플펜만 있으면 연필 스케치, 펜화, 유화, 수채화, 색연필과 파스텔화, 유성 파스텔화 등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제일 놀라웠다. 심지어 사진과의 결합도 자유로웠다. 경계를 허물고 한계를 두지 않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이다. 스스로 시도하고 찾고 배우고 적용해 보아야 한다. 궁금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수업 댓글에 올려서 질문하거나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익혔다. 세상에 내 선생님이 이렇게나 많다. 게다가 매우 친절하다. 무궁무진하다. 관심 분야를 파고들어 찾아내고 시청하면 유튜브가 비슷한 콘텐츠를 찾아서 대령시켜준다. 어느새 내가 관심을 보일 만한 콘텐츠들을 눈에 띄게 데려다 준다. 한두 번만 검색해보자. 내 관심사가 나를 따라다닌다. 세상이 온통 배울 것 투성이다. 네, 괜찮아. 지금부터 찾아봐. 이어서 온라인 취미 강좌부터 탐색해까지 낭독했습니다. 네, 글을 읽으면서 힐링이 됨을 느낍니다. 저는 괜찮아라는 그림책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라미 작가님의 괜찮아 지금부터 찾아봐도 저에게 힐링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네요.
하지만 김라미 작가님은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난 줄 알았습니다. 무엇이나 말만 하면 뚝딱 만들어내고 그려내는 김라미 작가님은 신의 손을 가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연습하고 네, 탐색하고 그리고 도전하면서 쌓아온 실력이었네요. 늘 부러웠는데요. 라미 작가님처럼 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라미 작가님 옆에 딱 붙어 있으려고 네, 다짐해 봅니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제가 마치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요. 실력자 옆에 있으면 제 실력도 쑥쑥 자랄까요? 네, 여러분. 괜찮아, 지금부터 찾아봐. 온라인 취미 강좌부터 탐색해. 네, 여러분들도 함께 찾아보고 탐색해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꾹!